메스와 호건의 책다방이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탐구생활이라는 책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그럼 뭐예요? 코로나는 세포가 아니라 바이러스예요. 아, 바이러스가 뭐예요? 바이러스 일종의 열쇠를 사용해서 세포의 몸속으로 이렇게 침투를 해요. 그 뒤로 세포를 통해 자신과 비슷한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죠. 복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포를 통해 자신과 똑같은 애 복사해서 자꾸 퍼뜨리는 거죠. 근데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만들기는 세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포는 금세 지쳐버리죠. 그래서 결국 세포는 죽고 이제 바이러스가 지닌 열쇠는 이렇게 폐를 구성하는 폐 속으로 들어가 이렇게 또 문을 열어줘서 또 이제 폐 속에 침투해서 폐를 못 살게 해서 또 이제 폐에서 이제 폐 세포를 못 살게 구니까 이제 폐에 있는 세포가 폐가 죽고 또 망가져서 사람이 세포. 이제 이런 게 죽게 되는 사라지네요. 거죠. 그래서 폐로 침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새로운 바이러스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니까 몸이 이제 면역 세포들이 지켜줘야 되는데 네. 그런 세포들이 자꾸 죽어나가니 네, 그렇죠. 몸도 이제 그래서 살아갈 수가 건강한 없죠. 사람들은 그래도 버티는데 노인들한테 이제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이제 견디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은 그러네요. 이제 큰일을 겪게 되시죠. 그래서 면역체계 이야기가 나와요. 다행히 우리 몸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가를 막아낼 효과적인 비법을 이미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면역체계라는 거죠. 여기 열심히 일하는 예쁜 세포들도 있대요. 이제 면역체계 세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 몸속에 침입한 침입자들은 그 누구도 우리 몸속의 강력한 세포 모임을 몰래 돌아다닐 수 없어요. 그 세포 모임이 뭐냐고요? 바로 면역체계. 면역체계 중요하죠. 항상 자기 몸을 건강하게 가꾸면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우리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닌자세포 얘기가 나와요. 닌자세포가 우리 몸에 몰래 침입해서 해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현장을 찾아낸대요. 그러면 그 다음 닌자세포는 해로운 바이러스를 이제 쫓아내는 서들어 못된 녀석들 너희들은 포위됐다 이러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닌 열쇠를 묶어버리는 장치를 제작할 수가 있대요. 오, 면역체계 대단한데요? 이 장치가 바로 항체. 우리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생기는 거죠? 네, 얘네들이 이미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걸 견뎌내면 이제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열쇠가 없이는 폐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증식을 못해서 결국 잡아먹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시일이 지나면 우리가 이겨내면 이제 바이러스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강력한 면역 체계를 갖고 있으면 조금씩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하나하나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몸이 회복이 되면 건강해질 수 있는 거고. 저 진단검사 혹시 코로나 진단검사 해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아직 없는데요. 저도 아직 안 해봤어요. 아니, 안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할 기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도둑대가 내 몸에 들어왔는지 알아내는 방법이 바로 진단검사인데요. 진단검사를 하려면 전문가가 검사 대상자에게서 침이랑 콧물이랑 혈액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전문 용어로? 네, 전문 용어로 채취한다고 해요. 뭘 채취할까요? 이런 거, 침, 콧물, 혈액. 그쵸, 이런 거 채취하는 거죠. 네. 검체를 채취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진단검사는 매우 중요한 게 검사 전에는 누구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숨어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이 되면 검사를 또 받아야 되죠. 진단검사를 무증상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까지 가려낼 수 있고 면역체계가 또 튼튼하신 분들은 증상이 없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퍼뜨리게 되는 거죠. 무증상자는 이제 우리 보이지 않지만 아무 이상이 없는데 결국은 그 무증상자들이 이제 가족들한테도 옮길 수 있고 다른 분들한테도 옮길 수 있으니까 항상 마스크 서로 이제 지켜야 할 게 있죠. 이제 방역 수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강요하는 방역 수칙 있죠. 방역 수칙 사실 귀찮아요. 까다롭고 하기 싫고 그런데 방역 수칙이 다른 사람과 나를 격리시키는 장벽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입하지 못하게 차단막을 만드는 거니까 어떤 차단막을 만들 수 있는지 여기 3가지인가요? 5가지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5개. 첫 번째. 수시로 비누나 소독약으로 손을 씻어요. 그쵸? 우리 요즘에 손 씻기 많이 하죠. 30초 동안 손바닥, 손톱 밑
등을 구석구석 이렇게 손 들어서 이렇게 다 이제 구석구석 씻죠. 그리고 우연히 손에 묻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물에 씻겨 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좋아요, 좋아요. 이제 두 번째. 씻지 않은 손으로 진짜 눈, 코, 입, 귀를 만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씻고서 만지셔야 돼요. 아무리 가렵다고 해서. 네. 씻고 만지고 또 손 다시 씻어야겠죠. 그럼 이런 행동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몸속으로 침투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 손으로 옮길 수 있어요. 네, 항상 자주 씻어주고 이제 세 번째.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는 항상 옷으로 가려요. 내 아무리 항상 이렇게 가려야 해요. 맞아요. 그리고 재채기나 기침을 한 후에는 예방 차원에서 또 손도 다시 씻고요. 깨치하면 손을 다시 또 씻어줘야 되네요. 네, 손에도 이제 항상 옷 입었던 옷 소독하고요. 맞아요. 빨고요. 이제 네 번째. 코를 푼 뒤에는 사용한 휴지를 곧바로 휴지통에 버려요. 그리고 손 소독을 하거나 꼭 또 이제 손을 다시 손 씻어주시고. 씻고요. 그렇죠. 저는 사실 손 소독제보다는 손 씻는 게 더 좋은데 요즘 아이들은 손 소독제에 굉장히 익숙해져서 그냥 뭐 하면 바로 손 소독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 저희 딸 보니까 학교에서 손 소독을 몇 번 하나 봤더니 아침에 등교해서 하죠. 네, 그 너무 많이 사용하면 손에 밥 먹기 전에 면역력이 하지요. 떨어진다고 네, 하는데 밥 먹고 나서 하지요. 또 이제 돌봄 교실 갈 때 또 하지요. 네. 최소 4번 하더라고요. 어떻게 세워보니까. 손 소독제 하고 또 로션도 발라줘야 되더라고요. 애들 손이 굉장히 예, 저도 건조해져요. 이렇게 끝에가 그렇죠, 건조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손 소독제보다는 손을 씻을 수 있으면 손을 더 먼저 이제 씻을 수 있으면 씻고 그게 안 될 때 이제 손 소독을 하고 있어요. 네. 다섯 번째는 다섯 뭔가요? 번째,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을 하지 말아요. 박수나 포옹을 하면 안 돼요.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해요. 안녕? 눈으로만 안녕하세요. 악수도 요즘에 이렇게 하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악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자, 이제 잘 아시겠죠? 격리가 끝나더라도 당분간은 방역수칙을 계속 따라야 해요. 학교에서도 물론이고요. 아이들은 교육 잘 받아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잘하고 있더라고요. 마스크 항상 쓰고 다니고요. 백신이 이제 나왔어요. 화이자냐, 아스트라제네카냐, 뭐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백신 그래도 나와서 다행이에요. 맞아요. 네. 자, 이제 책임자가 맡은 일. 국가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이 한 뜻이 되는 건 힘들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다른 국가에서도 책임자를 뽑았대요. 임명된 책임자는 모든 국민을 대신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중대본에서 하죠. 맞아. 중앙대책본부가 있지요. 근데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리긴 어렵대요. 모든 걸 다 파악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책임자들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참조하고요. 책임자들은 자기 국가의 결정을 다른 국가와 서로 공유하며 토론도 한대요. 그렇죠. 이거는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라 한 나라면 국한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각국의 책임자들은 집콕생활 해제 방식을 전문가들의 조언과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결정했어요. 우리는 책임자들의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지요. 그 결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모든 국가가 찬성했으면 우리도 따라야죠. 맞아요. 예. 자, 여기서 서로 토론해서 얘기한다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초반에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 책이 사실은 저희가 왜 선택하게 됐냐면 제20회 대한민국 독서 토론 논술 대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단체전 초등 고학년 책으로 2권이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한 권이더라고요. 첫 번째 책은 코로나19 학교에서 아이들의 행복 찾기라는 책하고 두 번째 책으로 이 코로나 탐구 생활이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제20회 대한민국 독서 토론 논술 대회는 지금 예선이 5월 3일에서 6월 4일, 본선이 7월 16일에서 7월 17일 사이에 있으니까 장소가 서울대학교네요. 이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신청해서 독서 토론 멋있게 해보시길 한번 바라요. 참여해보시면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참 경험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잘 모르지만 코로나 탐구 생활 책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서 소개해드렸어요. 앞부분에 이렇게 프랑스 작가와 네. 그림 그리시는 분이 이렇게 프랑스 분들이 해주셨고 최재천 교수님이 쓰신 거는 이제 뒷장에 조금 나와요. 이제 이거 한번 코로나 읽어볼까요? 바이러스 이야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마스크, 손소독제, 천상갑, 박쥐, 온라인 수업, 백신 등이 생각날 거예요. 그 중에서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뭘까요? 맞아요, 백신이에요. 백신은 주사를 맞아요. 주사는 아프고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도 안 아프고 효과는 더 좋은 백신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뭐예요? 궁금하죠? 네. 바로 행동 백신이에요. 액션을 취해야죠. 행동 백신이란 뭘까요?
뭐예요? 마스크를 쓰고 아. 손을 잘 씻고 서로 2m 떨어지는 거리를 항상 2m 2m. 유지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를 막기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다 함께 노력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 백신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백신 주사 안 맞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아프지 네. 않은 백신이네요. 행동 그렇죠. 백신. 그런 백신이 있다고 우리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행동 백신 말고 또 다른 백신을 또 하나 소개시켜 준 게면 생태 백신이라는 거예요. 여기 생태 백신은 야생 동물들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왜 생태계 파괴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도 생겼다고 하잖아요. 야생 동물들의 삶 속에 가급적 들어가지 않는 백신을 말해요. 박쥐는 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이고 원래 인간은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해요. 그렇죠? 우리 동물과 사람의 경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인간이 자연을 자꾸 파괴하니까 또 이제 지구 온난화는 더 점점점 심해지고 맞아요. 더운 지역 늘어나죠. 결국 더운 곳을 좋아하는 박쥐가 사는 곳이 크게 늘어났죠. 게다가 인간은 숲을 파괴하고 박쥐가 사는 곳 바로 앞까지 들어가 야생 동물을 괴롭혔어요. 그렇죠. 자기가 살려고 동물들 괴롭혔죠. 그렇네요. 그러다가 박쥐에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달받은 야생 동물들이 우리에게 옮겨진 것이에요. 그렇군요. 여기 보면 이제 생태계 파괴 때문에 이렇게 바이러스. 인간이 욕심을 부려서 자연을 훼손하자 무서운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을 공격한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킬 걸 지키고 자연을 보존하고 그랬다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결국 그렇죠? 인간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비슷한 예는 예전에 좁은 공간에 닭을 너무 많이 길러 널리 퍼진 조류독감이나 낙타를 통해 인간에게 옮긴 것으로 알려진 메르스 이런 게 있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뭐 이제 그러니까 흑사병 그런 것도 맞아요. 자연을 함부로 다루는 한 언제든 코로나 같은 병이 또 생겨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병들이 다시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꼭 생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생태 백신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 파괴하지 않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해요.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 병, 낭비하는 물, 전기, 함부로 사용하는 일회용품. 요즘에 플라스틱 병 버릴 때도 왜 비닐 다 떼어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작은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우리가 생태 백신을 노력을 좀 하면 생태 백신도 그렇죠. 맞을 수 있겠죠. 이제 뒤에 아프지 않게. 네, 그렇죠. 이렇게 행동 백신, 생태 백신만 우리가 잘해도 그렇죠. 진짜 백신도 이제 나중에 맞을 차례가 되면 맞아야겠지만 여기는 행동 백신 맞기 전까지는 우리 행동 백신과 생태 백신을 생태 백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천상갑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천상갑. 이 천상갑이 희한한 동물이에요. 천상갑 소개해드릴게요. 네. 몸집은 대략 고양이 크기만 하대요. 별로 크진 않네요. 한 요만하겠네요. 진짜. 몸의 표면은 대부분 비늘로 뒤덮여 있고요. 물고기도 아닌데, 근데 두 발로 걷는데요. 네 발도 아니고, 발은 네 개인데 이렇게 좀 서서 앞발은 이렇게 하고 다리는 땅에 있네요. 천상갑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지역에 산대요. 중국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네. 혼자 생활하고 공격적이지도 않고 어머머 개미를 잡아먹고 산다네요. 개미알기처럼.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동물이라서 자기에게 하는 걸 알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대요. 하지만 가엾게도 천상갑은 두 가지 이유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대요. 어떻게 유명해졌나요? 네, 귀한 동물이라 사냥이 금지돼 있는데 밀렵꾼들이 가장 잡고 싶어하는 동물이라 천상갑. 그 비늘이 약이 된다고 그래요. 몸에 이제 비늘이 여러 개가 믿는 사람이 있나 봐요. 많이 있어서 비늘을 얻으려고 비싼 값에서 차고 옛날에 네. 뱀 잡아먹듯이 네. 천상갑을 꽁꽁 숨어있는 천사가 꺼내서 이렇게 이 비늘이 약이 된다고요? 네, 약이 된다고 해서 잡고 있어요. 먹으려고. 또 천상갑이 유명해진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경험하기도 전에 이미 천상갑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천상갑으로 인해 첫 번째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있고요. 천상갑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간의 반갑지 않은 만남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천상갑은 아무 잘못이 없죠. 걔는 걔대로 그냥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건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자꾸 건들어서 그냥 냅두면 될 아이를 괜히 건드려가지고 바이러스 옮겨오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얘도 어디서 옮겼는지 모르죠. 자기는 문제 없는 건데 이제 이게 사람한테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걸 수도 있죠.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제 소통을 서로 또 많이 해야 되고 소통은 꼭 굳이 만나서 안 해도 되죠. 이제는 만나면 더 좋지만 코로나 집콕 생활이 해제될 때까지 내년 정도면은 이제 바이러스 또 이제 저희 백신 맞으면 물러가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에서 지구 환경까지 코로나 탐구 생활 해봤어요. 예, 재밌게 봤네요. 방학 되면은 꼭 무슨 탐구 네. 생활 하잖아요. 이제 코로나에 대한 탐구 생활을 이 책으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어린이를 위한 코로나 방역 행복 실천 지침서. 그러니까 무조건 집에만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왜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주고 아이들한테 그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면 아이도 이해하고 이제 우리가 옮기지 않아서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삶 자체가 건강해지니까 서로 노력해야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저기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생태 백신 또 뭐 있었죠? 생태 백신 세 가지. 행동 행동 백신 맞아요. 행동 백신, 생태 백신 중요하고 진짜 백신 주사도 맞고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언젠가는 빠이빠이. 네, 3초 기억력입니다. 3초를 30초, 3분 이렇게 쭉쭉 늘려갈 수 있으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방송을 300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을 닫겠습니다.